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눈썹 문신은 미용의 하나라고 여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 약 1,300만 명이 문신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 대부분은 병원 아닌 곳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불법인지 아닌지 법원 판결도 엇갈려서 논란이 큰데요.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첫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려 큰 관심을 모은 가운데 결론은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영구 화장사 24살 권모 씨.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에 시술소를 차리고 419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불법 의료행위 신고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이냐 아니냐였습니다. 비의료인 의료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의료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법원 판결도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일반인 7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이틀 동안 진행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는 4대3으로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7분 중에서 3분이 무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항소심까지 갈 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업 종사자만 전국에 약 35만 명, 시술을 받은 사람은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대다수 나라에서 문신을 합법화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문신사를 미래 유망 직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신업계에서는 법 규정 미비 때문에 불법 낙인이 찍히고 문신사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4가지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희도 많은 협조를 통해서 자격이라든지 시설관리 규정에 힘써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고 또다시 계속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투쟁하도록 할 거고.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법원 판결도 엇갈려 왔습니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는데 기술 발달과 사회 통념 변화에 따른 법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눈썹 문신 불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 이틀 뒤인 5월 17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화 작가죠. 권정생 선생께서 타계하신 날입니다. 올해로 17주기를 맞습니다. 안상학 시인과 함께 권 선생께서 생애 마지막까지 머물던 흙집을 찾아 그의 삶의 흔적을 통해 참 스승의 의미를 되돌아봤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야트막한 빌배산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5평 남짓 흙집 한 채. 의자 삼아 앉으셨던 대또리 문틀에는 권정생 3글자, 직접 쓴 종이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40년 세월의 풍파에도 얼레벌레 진흙을 이겨 바른 흙집은 여전한데 주인은 17년째 집을 비웠습니다. 곁에서 오래 사숙했던 그의 제자도 60을 넘긴 초로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은 유독 권정생을 생각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우선 어린이날 생각해 보면은 권정생 선생께서 만들어내신 그 수많은 동화들의 어린이 캐릭터들이 떠오르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어버이 같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어버이날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요. 스승의 날 당연히 생각나죠. 평생 아픈 몸을 부여잡고 한 사람 누울 공간에서 글을 쓰고 잠을 자고 성인 키보다 조금 더 높은 빌뱅이 언덕과 강아지 뺑덕이를 가족 삼아 살아온 무소유의 삶. 옷은 가리면 되고 집은 비 안 맞으면 되고 먹을 것은 배 안 고프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준 거죠,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작 강아지똥처럼 권정생 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낮고 연약한 존재에 주목했고
그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울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당신도 울 수밖에 없다. 같이 울어주는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낮은 곳, 어두운 곳, 힘든 곳, 그 함께하는 길인 거죠. 전쟁과 이념 갈등이 끊이지 않은 이 시대. 선생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떨까? 그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선생님은 교육의 기회도 잃어버렸고 지극히 가난한 삶 속에서 병까지 얻은 몸으로 평생 문학에 매달려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큰 꿈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전쟁과 폭력이 없고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서 그 안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원을 갖고 계셨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여전히 그 아픈 몸으로 그 속에서 특히 고통받고 있을 어린이들을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큰 소리 말보다 삶으로 작품으로 보여줬던 권정생 선생님의 가르침. 참 스승이 그리워지는 5월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올해 1분기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1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오히려 소비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상인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선택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이규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게와 과메기로 유명한 포항 구룡포항. 구룡포 시장에서 수산물을 파는 조수영 씨는 이제 손님과 마주보고 흥정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켜고 물건을 파는 게 더 익숙합니다. 보통 10마리 꽉꽉 채워서 가니까 이걸 드셔보신 분들은 그냥 이제 제가 방송만 키면은 후기만 보시고 사시거든요. 온라인에서 신뢰가 쌓이면서 한번 주문한 고객은 단골이 됐고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대게와 과메기 등 수산물이 풍부한 구룡포 시장에선 점포 16곳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 전국의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구라는 이게 별칭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팔았을 때 산지에서 잡아서 바로 보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한 디자인의 가격 표시판은 기본. 생선회도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있어 시골 전통시장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잠기고 쓸려가고 2년 전 태풍 흰남노 내습으로 초토화된 포항 우천시장. 모진 재난은 시장이 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곳에선 카드와 각종 페이 사용이 자연스럽습니다. 모자와 옷가지를 파는 가게에서도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을 썰어 파는 횟집에서도 손님들은 거리낌 없이 카드를 내밀고 상인들도 익숙하게 카드 결제를 진행합니다. 카드가 이거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좋고 어딜 가도 전시장에 그게 좋아요. 전통시장에선 아직 익숙하지 않은 풍경입니다. 오천시장에선 85%의 점포에서 카드와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고 상인들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까지 열어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오천시장 전체 매출은 2022년보다 15%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손님 무조건 오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뭐 메이커가 좋고 뭐 좋고 하도 우리 시장만큼 시장 나름대로의 메이커를 만들어 갖고 손님들 유치를 해야 된다. 오시게 해야 된다. 이처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각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그동안 주로 복식 문화를 다뤘던 국립대구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삼국시대 무덤에 묻힌 금동 신발부터 성철 스님의 고무신까지 신발 531점을 모은 한국의 신발 발과 신이라는 특별전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1971년 무령왕릉 발굴 현장에서 부서진 채로 발견된 왕비의 금동 신발입니다.
왕비의 발 부분에서 조각조각으로 발견돼 전문가들이 파편을 하나하나 모아 복원하기까지 46년이 걸렸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 전시한 무령왕비 금동 신발은 2017년 복원 이후 처음으로 외부 나들이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출토된 걸로 전해지는 고구려 금동 신발이나 무령왕비의 금동 신발, 그리고 신라의 어떤 식리총의 금동 신발까지 정말 유명한 금동 신발들을 한 번에 이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신장성에서 발견한 3,700년 전 청동기 시대 가죽신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오래된 신발입니다. 신은 산자만이 아니라 죽은 이의 마지막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습신은 노잣돈과 마찬가지로 죽은 이에게 챙겨준 장례용 신발로 명주와 창호지뿐만 아니라 고급 재료인 비단을 쓰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엮어 만든 안동 원희엄마 미투리는 신발이 그냥 신는 용도만이 아니라 애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신발 발과 신은 보물 14건 등 531점의 신발을 모아 오는 9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풀 사료인 알팔파는 국내 재배가 어려워서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산 품종 개발에 이어서 시험 재배도 성공하면서 축산농가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한우 농장 곁에 푸른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료 가치가 높아 풀 사료의 여왕으로 불리는 알팔파를 재배하는 겁니다. 재배 조건이 맞지 않아 국내에서는 알팔파 재배가 힘든 것으로 여겨졌는데 국내산 품종이 개발되고 지난해 첫 시험 재배에 성공한 데 이어 두 번째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논에서 재배하며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고 거름을 적정하게 주고 물 빠진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입니다. 작년에 정업에서 첫 재배 성공 연세를 보고 오면서 책자를 또 수없이 보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도전한 결과 이 정도의 작황을 이룬 것 같습니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2개 품종을 개발하고 전북 정읍과 경남 고성에서 잇따라 시험 재배에 성공하면서 국내 재배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알팔파 수입은 2013년 16만 4천 톤에서 2021년 19만 1천 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수입 가격도 계속 올라 축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팔파를 국내에서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은 물론 수입 의존도를 낮춰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실증 연구를 통해 재배 기술을 축적하는 한편 축산 농가에도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회가 대구 경북 곳곳에 사찰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불광사와 동화사, 불국사 등 사찰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하고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법요식이 진행됐습니다. 법요식은 6가지 공약물을 부처님에게 올리는 육법 공약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형상화한 탄생부를 씻기는 관불의식, 그리고 봉행사, 봉축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경북 구미시 도계면 문수사 인근에서 경사진 내리막길을 지나던 SUV 차량이 갓길로 걸어 내려오던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6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다른 보행자 2명과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석가탄신일을 맞아 4차를 찾았다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는 운전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사 3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5%인 259명의 교사가 자신의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191명인 59.3%는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58%의 교사가 학생에게, 56%는 학생 보호자에게 최근 1년간 당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교권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는 의견은 2.6%에 그쳤습니다. 현 정부의 중대 사업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94.7%의 교사들이 F평점을 줬습니다. 지난 11일 광주FC와의 경기에서 팀의 3득점에 모두 관여하며 대구FC의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이끈 세징야가 K리그1 2024 12라운드 MVP에 선정되면서 팀의 다음 경기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2018 시즌 이후 7년 연속 한 차례 이상 라운드 MVP에 이름을 올린 세징야는 팀 연승의 시작점인 경기에 자주 MVP로 이름을 올려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징야의 활약과 함께 분위기를 탄 대구는 다가오는 19일 FC 서울을 상대로 한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합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5달 동안 도청과 22개 시군에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북도는 산림청, 시군 산사태 대책 상황실과 함께 기상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위기경보 전파와 산사태 예측 정보 관리 등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합니다. 경북도는 산사태 피해지 복구 사업과 산사태 예방 사업에 928억 원을 들여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복구와 예방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